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내일 7월 27일은 휴전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25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전쟁이 그 3년 뒤에 휴전됨으로써 사실상 원위치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 무슨 부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6.25 때 남침을 당하고도 이승만 국군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저항하는 사이에 트루먼 대통령이 미군 파병을 결단하고 유엔군이 조직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스탈린이 주동한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휴전선에서 비록 총성과 포성은 멈췄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체제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역사적 평가는 어떠냐? 6.25 때 한국인과 미국인과 세계 사람들이 자유민들이 뭉쳐서 브레이크를 건 덕분으로 결국 그 40여 년 뒤에 소련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만들었다. 냉전이 시작되었지만은 그 냉전을 승리로 만드는데 6.25 때의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아주 높게 평가됩니다. 6.25는 국내적으로는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은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이긴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휴전 기념은 사실상 반쪽 승리의 기념일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쓸어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상투적으로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든지 이런 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지는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인이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데 알파와 오메가 역할을 했습니다. 시작과 끝 역할을 했습니다. 6.25 항쟁과 서울올림픽 주체로 해가지고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유세계를 구하고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신세를 많이 졌지만은 또한 그 신세를 갚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간으로 27일 기념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6.25 기념보다는 7월 27일을 더 의미있게 기념하면서 이제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역사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가지고 참배한 소감을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마침 어제 비가 왔다고 합니다. 때마침 굵고 거칠게 쏟아지는 비를 온몸에 맞으며 이름 없는 영웅들의 묘에 헌화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소개됐는데 비를 맞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참배하는 그 사진이 아주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덧붙였네요. 보훈처장이 폭우가 내리더라도 우산 없이 비를 맞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야기를 해준 모양입니다. 비가 와도 우산이나 비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 군 출신이 아닙니다. 보통 보훈처장은 장성 출신이 가는 데인데 이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다만 붙인 데는 분이 월남 참전을 했다가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박순유 중령인데, 그래서 검사 출신으로 그 뒤에 또 국회의원도 2번 하신 분인데, 아마 보훈처장이 되어서는 아직도 이 군인 의식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얀 비닐 비옷을 입고 헌화하는 장면이 찍혀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 올 때는, 그런 추모 행사에서는 비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되지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찾아보면은 푸틴이라든지 뭐 드골 대통령, 오바마,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비 올 때 비를 맞는 그런 장면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얀 비닐 우산이 아니죠. 비닐 비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는데, 이번에 박민식 보훈처장이 거기 가서 아주 핵심적인 의전을 배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습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하는 분이니까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박 처장은 폭우 속 헌화 참배 소감은 앞서 메모리얼데이는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데이 기념식을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로 대신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잊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박 처장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 참배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초대 미 8군 사령관을 지냈다가 차량사고로 한국에서 돌아가신 해리슨 월턴 워크 장군 등 6.25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분들의 묘역을 둘러보면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7일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비 추모의 벽 준공식에서 한미동맹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동시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링컨 기념관이 있는 그 근방에 한국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야전에서 싸우는 일반 사병들의 조각상이 있고 거기에 유명한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2문장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Our nation honors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조국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하노니 그대들은 이름도 알지 못한 나라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했도다. 천한 명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과장도 없습니다. 6.25 남침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자식들을 혼내주겠다고 하면서 파병을 결단을 했는데 연 인원으로 미군이 한 180만 명이 참전했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했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했습니다.
이런 참전은 세계사에서 처음입니다. 이 참전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젊은 사람들을 죽음의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 참전인데, 미국이 공격당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병력을 보내는 결단을 트루먼 대통령이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두 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6.25 때. 첫째, 압도적 병력의 남침을 당하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고 국내적으로는 모든 기구를 총동원해가지고 결사항전하겠다 라는 의지를 미국 측에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무기를 보내라. 무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남녀노소가 돌멩이와 짝대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런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엇보다도 참전 결단을 빨리 하니까 파병이 빨리 되었습니다. 즉 열흘 뒤에 벌써 일본에 있던 미 제24단 선발대가 오산까지 올라와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달 뒤에 했으면 벌써 부산까지 북한군이 내려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속한 결단,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토적 관계도 없는데 왜 참전을 했느냐? 왜 180만 명을 보냈느냐? 세계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세계 시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계 시민은 뭐냐? 애국심을 초월해가지고 인류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합니다. 세계 시민이란 말을 처음 쓴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9일 대구에서 직접 타자를 쳐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사한 미국인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지만은 애국심을 초월한 세계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죽은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7월 27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고 미국은 그보다 조금 늦습니다만은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근사한 메시지를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전이 세계사적 의미가 뭐냐, 민족사적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개념 규정해서 이걸 연설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자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를 겸하고 있네요. 행정부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세 번째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보탠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장 큰 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